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무턱 또는 하악 외소증에서 시행되는 무턱 보형물 또는 턱끝 보형물 수술의 한계점과 단점,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환자분은 하악 외소증 환자이고요. 또 무턱이라는 생각에 턱끝에 보형물을,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안면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이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면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이 조금 함몰이 관찰이 되고 이쪽 부분은 조금 불룩한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근데 사실은 입 모양을 보시면은 아랫입술이 약간 좌측으로 돌아간 모습이고요. 또 이쪽 코부터 이쪽까지 귓볼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이쪽엔 귓볼이 보이지 않고 이쪽은 귓볼이 보이는 약간 이런 비대칭 양상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웃을 때, 특히 스마일 할 때 표정을 보시면 이쪽 턱 라인은 이런 턱 라인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조금 더 함몰이 있죠. 그래서 보형물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지금 환자분 사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CT 이미지를 보시면 보형물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입이 틀어졌다는 모습은 보통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턱의 정중선, 얼굴의 정중선이 이 윗턱의 앞니, 치아, 중간선, 코끝, 미간 중심을 연결한 선이 아래턱과의 관계를 주로 보게 되는데요. 아래턱의 앞니 중간이 여기에 라인이 잡히고요. 이쪽에 윗턱은 라인이 잡히죠. 그래서 턱이 이쪽으로 많이 돌아간, 왼쪽으로 돌아간 모습이고요. 보형물 수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얼굴 축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보형물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삽입이 된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턱끝 보형물은 이렇게 회전이나 약간의 변이가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얼굴 정중선에서 턱끝 보형물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환자분의 고개를 들어서 본 모습인데요. 얼굴의 정중선이 노란 선이고 빨간 선이 수평선이라고 봤을 때, 눈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턱의 하악 과두의 높이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은 꺼지고 이쪽은 꺼지고 이쪽은 튀어나오고 이쪽은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공으로 생각하면은 이쪽이 들어가면서 반대쪽도 들어가고 이쪽 방향이 튀어나오는 이런 비대칭 양상을 보이고요. 턱은 그래서 중심선에서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고 이쪽은 돌출되고 이쪽은 약간 오목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이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CT 이미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의 고개를 든 모습에서의 보형물 위치와 턱의 모습이고요. 턱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약간 뒤틀린 듯한 양상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비대칭 양상이 조금 많이 관찰이 되고요.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턱만 좀 분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그냥 대충 좀 잘라 볼 텐데요. 그래서 앞서 정렬한 모습에서 정면을 보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기울어지고 이쪽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약간 뒤틀린 양상이 보이고요. 턱을 좀 더 들어서 보면은 이쪽이 더 이렇게 틀어진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이 더 길고 왼쪽이 짧은, 그리고 이쪽은 볼록한, 콘벡스하다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이쪽은 약간 컨케이브한, 약간 오목한, 볼록한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면 모습을 보면요.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제가 정렬을 좀 해본 상태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쪽은 많이 보이는 반면에 이쪽은 덜 보이죠. 고개를 들어서 보면 머리통 모양도 이쪽이 꺼져 있고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광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쪽은 조금 일자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쪽은 약간 더 외측으로 나오는, 턱은 반대로 돌아가는 이런 비대칭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여러 모습을 좀 보실 텐데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이쪽이 한몰이 더 관찰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턱끝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앞쪽만, 턱끝 부위만 전진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한몰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보형물이 들어가서 약간의 전진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입꼬리 밑쪽으로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 보이는 약간 투탕카멘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완전히 측면에서 보시면은 턱끝이 전진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수술 효과가 있고 괜찮은 모습인 듯 보이지만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는 꺼진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CT상에서도 보시면 보형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수술 중에 그 보형물을 제거해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보형물 주변으로 이렇게 가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CT에서 보시면은 이런 부위인데요.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보형물 경계에서 뼈가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실리콘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통의 실리콘 보형물은 중간에 구멍이 있게 되는데 그 구멍 속으로 또 뼈가 자라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뼈가 자라나온 모습이고요. 이거는 가골이 실리콘 위로 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약간은 의도적으로 이쪽을 볼륨을 많이 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이쪽은 약간 불룩한데 반해서 이쪽이 오목하기 때문에 이쪽을 의도적으로 볼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위의 각도가, 턱뼈가 각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비대칭이 약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 비해서는 수술 후 모습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요. 이쪽을 볼륨을 더 주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볼륨을 더 주면 입이 더 틀어져 보이는 또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정은 어차피 이룰 수가 없고 짝짝인 모습을 조금 덜 보이게 그 중간선을 택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CT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에 볼륨을 굉장히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차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리면 얼굴이 전체 얼굴로 봤을 때는 이쪽이 얼굴이 커져 보이고 입이 이쪽으로 확 돌아가 보이는 그런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턱뼈가 이쪽보다 이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사실 이걸 더 이쪽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이 더 틀어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얼굴이 비대칭이 있지만 눈 기준으로 지금 정렬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턱끝을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중선에서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따 CT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취하는 자세에서는 이게 오히려 중심선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틀어지게 수술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웃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더 함몰이 많이 관찰이 되죠. 하지만 수술 후의 모습에서 보시면 이쪽이 함몰이 굉장히 많이 교정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정은 힘듭니다. 대칭도 맞추기 힘들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시면 이쪽이 좀 가파르고 이쪽은 좀 불룩하고 여기는 함몰이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이죠. 턱이 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입이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정은 하지만 완전하게 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턱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이지만 이런 함몰 부위나 이런 것들이 좀 교정이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고개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턱을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보형물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쪽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턱만 보면 괜찮은데 얼굴 전체로 보면 삐뚤어진 모습이 더 과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술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일 모습에서 보시면 전진된 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위의 볼륨이 만들어지면서 턱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전에는 이쪽에 턱 라인이 거의 안 보이고 보형물이 여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함몰이 돼서 오히려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턱이 이쪽에 턱 라인이 생기는 모습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중턱도 더 좋아진 모습도 관찰이 되고요. CT에서 보시면 전진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진량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죠. 옆면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전진량이 약간은 부족해서 조금 더 전진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턱목 각도를 보시면 좀 더 날렵한 턱목이 돼서 턱목 각도가 돼서 조금 더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얄쌍한 느낌을 주게 되죠. 무턱인 환자들이 대부분 둔탁한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턱의 전진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이 되고 이 턱 라인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인데요. 물론 턱의 높이가 달라서 벌써 하악각의 높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전진이 되고 또 이쪽에서 볼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게 되죠. CT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인데요. 조금 크기를 갖게 해서 보시면 이쪽은 수술 전 모습이고 수술 후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보형물이 틀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실제로 환자분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사진 찍을 때의 자세는 이런 자세로 환자분이 지내게 되죠. 이런 자세로 보통 있게 되기 때문에 보형물의 중심선이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사실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CT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틀어지게 만든 모습이죠. 하지만 실제 모습으로 보면은 이게 더 맞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실제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중중선이 맞고 좀 대칭이 맞는 모습이죠. 정리를 하면 실제 모습에서는 굉장히 대칭이 맞아 보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 뼈는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과 이 모습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측면으로 아예 돌려놓고 봐도요. 턱의 높이가 하악각의 높이가 다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비대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두개골 전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틀어진 모습을 모두 다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비대칭을, 안면 비대칭을 침으로 교정한다, 경락으로 교정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두개골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턱이 이렇게 뒤틀린 양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침으로 또는 경락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건지 조금은 과장된 광고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이 가진 한계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존재합니다. 또 사면에서 봤을 때,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의 볼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볼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주는, 그러니까 보다 넓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죠.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간단히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약간 투탕카멘처럼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턱 수술을 이제 생각하시고 보형물이나 턱끝 전진술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턱의 상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전진을 한다 해도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중심축도 많이 틀어져 있어서 전진술 후에 2차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볼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이쪽이 패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하악 외소증의 안면 비대칭이 동시에 있는 환자한테 턱끝 보형물이나 전진술은 좀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